저쪽에도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네. 먼저 지난 우리 공화당 제3기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모 유튜브에 전화 요청을 받고 거기에 응한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다소 우리 공화당의 당원님들이 또는 우리 조원진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심기가 좀 불편하셨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그 문제는 제가 한 말이 와전돼 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많은 유튜버님들이 지금 촬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원님들이 저에 대한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난 제3기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금 45일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부산시당 이한호 위원장은 당원들이 나서서 축출시켜야 된다.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전당대회 하루 앞두고 오후에 단디하자 대표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우리 당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생방송 중인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일은 우리 공화당의 큰 잔칫날이기 때문에 어떠한 잡음이 발생했어도 안 된다. 혹시 모를 저쪽 우리 조원진 후보님의 반대 세력들이 어떤 작전을 짜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은 특히 젊은 청년들의 정견 발표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숨소리마저 작게 쉬어야 된다. 그들의 전략에 말려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당 외부 세력들 다 아실 겁니다. 대구의 강덕수라는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제가 그걸 봤어요. 조원진 후보님이 6이고 한근영 후보가 4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잘하면 이길 수 있다는 자료가 나왔다. 이런 걸 접하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심적으로 저게 어떤 그 당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구나 이랬는데 그 며칠 뒤 또 우리 공화당의 유튜브라는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런 유튜브 자료에서 또 다른 데이터가 나왔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유튜브 진행자가 됐든지 어느 방송이든지 가리지 말고 우리 공화당에 반하는 그러한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 당원들이 나서서 회초리도 좀 들어주고 심하면 철퇴도 내릴 수 있으면 내려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내용은 다 잘라버리고 부산시당의 이한호가 우리 당원들에게 철퇴를 가해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모함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한호는 차기 전당대회 때 아니 총선 때 비례대표를 탐을 내거나 지역구 공천을 노리고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는 2년 후에 전당대회가 있으면 당 대표직을 노리고 지금 저런 행동을 한다 라는 발언을 해요. 거기다가 뭐 제가 꽃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 유튜브와의 관계가 꽃집 홍보도 하고 그 돈 벌어서 그 유튜브 주머니에 돈도 찔러주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식으로 생방송에 대놓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 모함은. 저는 우리 당에
당원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TK와 PK 우리 보수 정권의 중심 세력에 있던 김무성과 유승민 같은 반역적들에 의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들의 촛불에 노란한 언론들의 그 마녀 사냥식으로 인해 가지고 구속을 당하시고 저렇게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태극기 하나 들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우리 당원님들하고 아스팔트에서 몇 년 동안 함께 해왔는데 왜 저를 저쪽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서 저쪽 사람은 전라도라고 하면은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전라도 소리는 안 하겠다. 근데 저쪽 사람 같다. 이렇게 하면서 그 댓글 중에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야 된다. 저 사람은. 우리 공화당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응해를 내가 왜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있는 그대로를 당원님들에게 밝히기 위해서 공카에 글도 4번이나 올렸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4번 올린 공카에 들어와서 클릭을 하신 분이 4,700명이더라고요. 거기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프로테지를 누르니까 내가 죄가 없다고 한 내용이 95%고 5%는 반대 세력에서 글을 달았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내한테 우호적인 글을 다른 사람들이 특정 세력으로부터 너무 심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글로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바로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종식시켜 달라고. 그 대신에 본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가 사퇴를 하겠다 하고 부산시당의 임시운영회의를 9월 3일 열어서 제가 사임서를 내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절차가 이루어져서 지금 다시 복직을 했는데 왜 지금도 이틀 전까지도 저를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나서서 이한호는 축출시켜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보내야 된다. 모 유튜브 대표는 저한테 방송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고 윤리위원회 제소를 해서 출당시키겠다. 지가 나가는지 내가 나가는지 둘 중에 하나는 기어 나가야 된다라는 발언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제가 당을 나가야 될 사항이 있으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나가야 될 사항이 없다면 이제 종식시켜 주십시오. 저는 핸드폰에 자판을 두드려 가지고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구나. 강력한 간접 살인을 해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번 45일 동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더 이상 댓글로서 사람 괴롭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공화당에 결코 도움되는 일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거 우리 조원진 대표님과 우리 공화당을 향해서 이삭가 씨라는 이 정말 나쁜 사람 그리고 조영환이라는 오린코리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심한 욕을 해가면서 우리 당과 조원진 대표님을 공격했습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싸운 사람이 단계하자입니다. 결국 그들과 싸우다가 이삭가 씨라는 방송도 그렇고 반디방송이라는 것도 그렇고 오린코리아도 정지를 먹었어요. 정지를 먹고 그것이 계정이 폭파되고 지금 다른 계정으로 해가지고 그건 1년 동안 해왔는데 지금 변희재 같은 사람한테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대표님과 심지어 조부모님까지 왜 공격을 당하고 공화당의 당원들이 놈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들이라는 인식을 그 30만이 넘는 그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는데 누가 싸워왔습니까? 그 한 사람 싸워온 거예요. 그 한 사람 싸워왔는데 우리 당에서도 적절한 이제 외부 세력의 공격에 의해서는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신속 대응팀이 좀 꾸며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화당의 11월 3일날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우리 공화당의 우호적인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이 뻔히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 공화당이 집회하는 그 같은 날 거의 동시에 그 옆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대표님을 배신하고 나간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 집회에 가서 힘을 실어줘야 됩니까? 그것이 못마땅하다고 싫은 소리를 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이 잘못됐다.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깨어나야 될지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공격을 하느냐.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전 참으로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싸울 때는 싸워줘야 되고 우리가 왜 맨날 공격만 당해야 됩니까? 방어가 있어야 그들이 공격을 안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집단적으로 복수의 유튜버 대표들로부터 우리 공화당 당원들 애당심이 많은 당원들이 댓글에 댓글 좀 달았다 해가지고 자기네들한테 불편한 댓글을 달았다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지금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한꺼번에 10명씩 지금 몇십 명이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고소고발을 하려면 대부분 우리 당원들이 그 본인 이름을 안 밝힙니다. 닉네임으로 하는데 어떻게 닉네임 하나 가지고 그 고소고발이 쉽게 이루어지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원들을 보호하려면 그 전화번호가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되었는지 이거부터 역으로 또 다시 추적해가지고 신상 정보를 본인과 의사와 관계없이 그 전화번호를 가르쳐준 사람 이 사람들도 우리는 색출해서 더 이상의 선의에 우리 당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지도부의 입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좀 대표님이 계신 자리에서 목소리가 좀 높았습니다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선량한 당원들이 지금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떠나야 되느냐 그만하시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만하세요. 자, 제가 말씀드리면은 당 지도부 우리 중앙당직자나 시도당 위원장님들 출연들 하지 마세요. 그런 빌미 줄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과도하게 엄연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오늘 시도당 위원장님들 이명호 위원장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 법적 조치하세요. 저도 지금 뭐 법적 조치해서 계속 법적 조치 하라고 지시를 했고 뭐 제 지시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왜 당하고도 계세요? 저쪽에서 엄해로 하면은 법적 조치 하세요. 그리고 당대표 얘기를 좀 제대로 귀담아 좀 들으시고요. 호불호가 다 했죠. 여러분들 저는 6년 동안 당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당원 중에서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당 위원장이나 중앙당직자들 휘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제가 몇 번을 밝혔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 스스로도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그거 말고도요. 유튜브 나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나가서 말이지. 내 진성수석한테도 얘기했는데 뭐 정규제도 나가고 가로제도 나가고 다 나가라. 왜 저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엄해를 가지고 나가서 떠드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왜 그걸 못하냐. 당내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할 시간에 그 밖에 나가가지고 홍보활동 하시고 그런 엄해에 대해서 밝히고 그렇게 하는 게 옳잖아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중앙당은 최고위원회 시도당 위원장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시도당 위원장 또 어디에 임명했더니 또 이런저런 구설수해요. 그러면 그때 싸울 때 당신들 도대체 뭐 했습니까? 경기도당이 저렇게 무너질 때 경기도에서 있던 분들은 도대체 뭘 하셨어요? 그래서 도당위원장 새로 선임하고 오늘도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했어요. 도당위원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하는 거죠. 운영위원회 중심체제로 운영을 하십시오. 당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는 정당을 조금 모르고 도당을 우리 당원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면 주변에 또 이상한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제가 당대표로서 한 번이라도 흐트러진 적이 있습니까? 시도당 위원장들이 잘못하면 제가 잘못했다고 직접 얘기를 하고 중앙당직자가 잘못하면 직접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랬든 저랬든 제가 기준을 정해놓는 기준이 뭡니까? 판단은 당원들이 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음해를 하면은 그 음해에 대해서 당원들 별로 관심 아까 말씀하신 데 95대 5라고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얘기들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건 이미 당원들이 벌써 인정을 다 해버렸잖아요. 당원들이 벌써 누가 옳았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3주 만에 하는 최고위원회의 연석회의 아닙니까? 우선 충분히 의사전달 안 하셔도 이미 당원들 사이에서는 다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한편으로 6년간 당하고 있는 당대표도 있는 겁니다. 제가 출판기념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했던 얘기 한마디 금전적인 문제 어떤 문제라도 하나라도 틀린 게 있느냐고 제가 하나라도 틀린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뭐겠어요? 그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왜 조은진은 하나도 일반 정치인하고 다르게 하나도 그런 정치꾼들하고 다를까? 그게 두려움이에요. 우리 공화당의 시도당 위원장에 대한 두려움은 뭡니까? 조은진 당대표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은 암만 얘기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그들의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당대표는 누구를 막론하고 제가 오늘 할게 경기도에 지금 경기도당 위원장 흔드는 사람 누구예요 도대체? 지난 그 사태 때 경기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누구 한 사람 나서서 얘기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세요. 오늘도 최고위원회에서 조남준 위원장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처음 하시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옆에 붙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6년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가를 다 알잖아요. 그래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위원 중심 체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직접 얘기하십시오. 아니 당대표가 도당 그 최고위원회에서 했던 얘기예요. 도당 사무실이 수원이 경기도에 도청이 수원에 있는데 수원에서 지금 문제가 많았던 이 사무실을 수원으로 옮겨라. 이렇게 최고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벌써 결정된 사항을 그거를 다른 데 옮긴다 만다 그걸 왜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지금 경기도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당대표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지금 이한우 위원장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부담을 안 주려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전체적으로 혼자서 가슴앓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가슴앓이 하지 마세요.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시도당 위원장에 대한 음해는 당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음해하고 같습니다. 가장 게으르고 가장 능력 없는 자들이 밖에 나가서 5년 동안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하나도 일 안 하는 자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들이 당을 이끌냐 얘기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흔들리지 마세요. 특히 시도당 위원장님들은 당대표와 한 몸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은 최고위원 시도당 중심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의견에 있는 것은 민원실 혹은 저한테 문자 주세요.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 제가 다 읽어봤어요. 제가 답을 드리던가요?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 제가 답을 드릴까? 답을 안 드립니다. 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번에 출판 기념회 하는 것도 다 생각이 각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 당은요. 당대표가 최고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도당 위원장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하는 식으로 당대표 지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앞으로도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지도부나 뭐 지도부라는 게 우리 당의 운영위원들까지도 다 지도부입니다. 같은 당원에 대해서 한마디 할 때는 10번 생각하고 댓글 한 번 쓰고 10번 생각하고 말 한마디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이 그렇게 5년, 6년간 버틴 것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칙이 있기 때문에. 쉽게 돈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 것도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반 정치꾼들 같이 저를 그렇게 평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 뭐 저의 아버님이나 조부에 대한 부분은 그건 뭐 명확하게 호적동문에 다 나오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처분하려고 해요, 처리. 거기다 법률지원단에서 그렇게 제안이 왔고 그런 방법으로 다 정리를 할 겁니다. 하나하나 언제 할 건지 제가 뭐 강용석이한테 10억이나 30억 주고 팔았다, 당을 팔라고 했다. 이거 법적으로 분명히 허위사실로 엄청난 죄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네, 저는 각 부처에